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던 이 서병길 선교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병길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네, 저는 2018년까지 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네네. 그러면은 그 계시던 동안이라든지 그 후라든지 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이 이스라엘 로켓포 공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러한 공격입니까? 예, 이 공격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2004년 이후에 계속된 공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일도 아니고 크게 또 뭐 이렇게 우려할 일도 아니고 늘상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로켓 공격이 있었던 현장에도 있어 봤고요. 또 버스 폭탄 테러가 일어난 현장에도 있어 봤고요. 네. 여러 상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이 전쟁이 막 이상할 만큼 그런 전쟁이 아니고 늘상 있었던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상 이렇게 있었던 전쟁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뭔가 좀 확전이 된 듯한 느낌인데 이건 또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무장 투쟁에서 전쟁 상황으로 발전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서로 살자고 길을 쓰는 전쟁인 것 같고요. 네. 하마스는 이제 자기들이 지배하는 가자 지구에서 지배권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가자 지구 주민들이나 이웃 중동 국가 또는 그 경쟁당인 파타당,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의 그 파타당을 압박해서 정치 종교적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규모와 방식이 너무 무자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가 경악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해야만 국가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살기 위해서 초강경 대응이 예상됩니다. 그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의 가자 지구에 들어가지는 못하셨고 가자 지구 입구까지밖에 못 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한데 현지에서 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압박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도가 지나칠 정도의 압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고 또 미래가 불안정하고 또 이렇게 모든 그 경제적 형편이나 또 교육적 수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는 개토와 같습니다. 전방적으로 이렇게 그 8m의 콘크리트 보안 장벽이 쳐져 있고요. 콘크리트로요?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 해안이 봉쇄되어 있고 북쪽과 동쪽에 보안 장벽 철벽으로 되어 있고 남쪽은 이집트가 이제 가로막고 이런 그런 상태고요. 제가 가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철책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촘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그 로켓 공격 이후에 좀 더 보안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철책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 길이가 남북으로 지금 21마일, 동서로 6마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보안 장벽을 쳤는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 보안 장벽 밑에서 땅굴을 파고 내려오고 위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고 하면서 그 보안 장벽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이전에 없었던 그런 모습의 침투 작전을 전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는 지금 완전히 동떨어지는 상태에 있고요. 이전에는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를 통하는 보안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거의 안 되고요. 통제가 되어서 이제 통행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가자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검문소가 있어갖고 통행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나와서 인근 도시에 일도 하고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를 살리는 그런 일도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전부 다 봉쇄돼가지고 아주 그 안에서 완전히 갇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물도 전기도 화폐도 이스라엘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가자 지구를 비롯한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자생하고 있는 산업 기본 인프라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자 지구를 비롯한 서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말이죠. 어느 정도 뭔가 네. 이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러한 이 편이고 또 네. 요즘 또 젊은 층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너무나 좀 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어느 정도의 그 지지 성향을 또 보이는 그러한 경향도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네네. 서병길 교사님이 보시기에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네. 그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 그다음에 네. 그쪽에 대하는 면 이런 것들이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반반입니다. 반반.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유권 행사나 자기 그 나라의 존립,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경계해야 되고 또 압박해야 되고 전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네. 또 뭐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쪽엔 요르단, 남쪽에 이집트 국교를 맺고 있지만 북쪽에서 레바논과 시리아가 그다음에 이란과 이라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는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도 사실 관공서 간다 할 때 카페 갈 때도 검문소 검색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러 가는데도 검색대를 통과해야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도 있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를 먹으러 들어가는데도 검색대를 통과해야만이 맥도날드를 사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예루살렘에서 12년을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봐서 이스라엘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동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해서 독립국가를 창설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국제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국내 여러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 꿈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왕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왕래하고 섞여 사는데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허드렛 일, 쓰레기를 치우는 거라든지 무슨 식당에서 험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일종의 경제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종 간의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불편하죠. 거기다가 성전산에 있는 엘 악사 모스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금요일마다 약 5천 명에서 10,000명 사이 모여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산을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 경찰이 관리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금요일마다 일축즉발의 정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산을 이스라엘의 구구 정치인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것을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훼손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이번에 하마스의 전격적 기습 작전도 이 성전산에서 있었던 구구 인사들의 방문으로 인한 그 데모 이후에 벌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좀 사건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책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해결책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네.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마련인데 네. 이번에도 이제 물 밑에서 네. 이제 그 파타당이나 또 하마스 지도자나 또 주변 배후에서 네. 후원하고 지원하는 다른 중동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서방 세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정치적인 협상이나 물밑 작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위가 올라가면 거기서 네. 이제 전격적으로 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국제 정치가 이제 경제적, 지리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팔 전쟁은 종교적 요소가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방은 이스라엘 앞에 두고 중동을 잡아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에 상대적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약자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이 지지가 중동 국가들의 관계 개선과 석유 자원에 대한 신뢰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네. 국제 정치는 언제든 변하기 마련해요. 자국의 그렇죠. 이익이나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게 뭐 변하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유엔이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중립 국가들이 네네. 중도에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제 1차 그 중동 전쟁 때 1948년 스웨덴이 이 일을 했습니다. 네네. 1차 중동 전쟁인데 스웨덴이 화해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쟁이 종식된 경우가 있는데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이런 그 중도 국가들이 유엔과 협력해서 화해를 시켜야 될 것이고 네. 1947년 영국의 유임 통치 때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세워지는 것이 사실 해결책인데 그때는 그렇죠. 사실 팔레스타인이 반대했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반대하겠죠. 네, 네. 네. 하지만 종국에는 팔레스타인이 알겠습니다. 독립국가로 가는 것이 해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면 네네. 서로가 다 이제 진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정리하려고 그렇게 나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시던 서병길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